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산업뉴스입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되는 컴퓨터 비중이 90%라고 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재생 컴퓨터를 만들고 PC 보급 사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이창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재생 컴퓨터 제조업체. 창고에는 기업 등에서 매각해 수거한 중고 컴퓨터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컴퓨터들은 철저한 검수 과정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폐기해야 하는 것들로 나눠집니다. 재활용된 컴퓨터는 중고 컴퓨터로 시장에 판매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을 위해 쓰입니다. 그 컴퓨터, 중고 PC에 대한 연간 국내에서 350만 동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PC 중에서 저희가 각 기업에서 나오는 PC들을 재정비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소외계층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소매로 저희가 판매를 해서 수익 구조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컴퓨터가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컴퓨터 부품 하나하나를 검사하고 분석해 정상 작동이 가능한 제품들이 분류됩니다. 이때 가장 민감한 부품인 하드디스크의 경우 컴퓨터를 공급한 기업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완벽히 삭제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쳐 폐기 처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과정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수 과정이 끝나면 재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들은 세척 후 조립되는데 이때 중고 PC로는 보기 드물게 정품 운영 체제가 탑재됩니다. 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재생 컴퓨터의 정품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그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이 단순히 그냥 CD 한 장 넣어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그 서버를 통해서 24대를 한 번에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윈도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 이 업체의 목표는 버려지는 컴퓨터를 줄여 환경 파괴를 막고 재생산을 통해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생 컴퓨터를 공급하는 것. 따라서 지난 2008년 설립 후 지금까지 눈앞의 이익보다는 재생 컴퓨터의 완벽한 품질을 위해 더욱 힘써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품질력이 자원순환과 컴퓨터를 통한 나눔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 상품의 유통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그대로 따라 만든 위조품. 최근에는 청소년 소비 시장에서도 위조품 유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층은 또래 집단에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상표 및 제품 브랜드에 민감하여 위조 상품인 줄 알고서도 구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위조 상품 구매 청소년의 85% 이상이 위조 상품인 줄 알고서도 구매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층에서 인기를 끄는 캐릭터 인형과 학용품입니다. 위조품이라는 걸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정품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위조품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 호르몬이 다량 검출되면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권 보호협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소비자 계층으로 성장할 우리 청소년들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의식과 올바른 소비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점차 확대하여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연매출이 74억 원에 이르던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산 위조품의 등장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발표돼 학생들에게 위조품 구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대사인 배우 박신혜와 함께 정품과 위조품을 가려내며 정품 구별 능력을 배웠습니다. 오늘 직접 체험해보면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고요. 앞으로 옷과 신발을 할 때 진품을 사도록 노력하고 만약 모조품일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서약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새긴 청소년들. 앞으로 바른 소비 습관을 가진 주소비층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최근 3년간 기술 개발과 생산, 마케팅 분야에서 혁신 활동을 추진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혁신 활동을 추진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49%였습니다.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33%가 전문 인력 확보를 꼽았고 자금과 정보 부족이 23%와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혁신 활동과 관련해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6%였고 이 중 절반가량이 정부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경기 회복 지연과 엔저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은 외국인 투자 확대나 국내 투자 활성화와 엔저 등의 위험 요소가 함께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는 투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하나로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을 리터당 20km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연비 기준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3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달간 지자체 및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 활동 규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평가 내용은 지자체와 일선 행정기관 등 규제 집행기관의 기업 관련 규제 활동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절약 추진단의 명칭을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단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도 2014년 7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책단은 앞으로 IC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에너지 관리 정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트라는 다음 달부터 코트라 수출 지원단을 지방에 설치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 지원단은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스톱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품을 사용하려는 소비자의 의식 있는 행동이 기업의 제품 개발 의지를 키우고 나아가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